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두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비명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어요. 핸들을 꽉 잡은 손목의 시계가 3시 42분에 멈춰버렸어요. 수아야, 미안해.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4년, 20년 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여긴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이 무거웠습니다. 다리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젊은 얼굴,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간호사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사무실 환자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다고요? 내가 자고 있었나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트럭, 사고,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제 눈을 비추며 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영이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지금 몇 살이세요? 35, 아니, 잠깐. 제가 얼마나 잠을 잔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지금 2024년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20년간 혼수 상태에 계셨어요. 20년.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니. 그럼 지금 제 나이가 55세라는 건가요? 거울 좀 주세요. 간호사가 손거울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봤죠.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깊게 파인 주름, 처진 눈가. 이게 나라고?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도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이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55세가 된 나영이의 얼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20년을 앞서간 사이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내 딸 수아가 생일 선물로 준 그 시계. 시계 바늘은 3시 42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 시간에. 선생님, 제 가족은요? 남편은요? 우리 딸 수아는 어디 있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꽃다발을 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영희야, 정말 깨어났구나. 영희야, 나를 아는 사람인가?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때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와 말했어요. 나야, 민지. 이민지.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 민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단짝 친구, 가난해서 왕따 당하던 아이를 제가 도와줬었죠. 그 민지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니. 민지야, 근데 왜 내가 여기?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번엔 더 간절하게. 선생님, 제 딸은요? 수아는 어디 있어요? 10살이었는데 지금은 30살이 됐겠네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의사와 민지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진실이.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수아는 괜찮아.
건강하게 잘 자랐어. 근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아가 어떻게 자랐는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한 걸까요? 병실 창문 너머로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거리를 달리는 전기차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아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죠. 손목의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3시 42분에 멈춰 있는 바늘. 저는 20년 전 그 순간에 갇혀 있었지만 세상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야, 수아는 지금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미안해. 민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내가 엄만데. 2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며 안길 줄 알았죠.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서 재활 훈련을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가 제 팔을 천천히 움직여줬습니다. 20년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은 굳어 있었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아팠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지만 저는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빨리 걸어야 했어요. 수아한테 가야 했으니까요. 휠체어의 의지에 복도를 도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55세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낯설었죠. 병실로 돌아오면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매일 왔어요. 꽃을 가져오거나 과일을 깎아주었죠. 고마웠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민지가 아니라 수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수아한테 연락했어? 응. 근데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쁘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 깎는 손만 빨라졌을 뿐이었죠.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말랐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여 있었고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죠.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 수아구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제 눈매를 닮았더군요. 코도 저랑 똑같았죠. 입술을 꾹 다무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죠. 수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10살이던 아이가 30살이 되어 있었죠. 수아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고? 그게 20년 만에 할 말인가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수아야, 엄마야. 엄마 알아보지? 수아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벽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네, 알아요. 압니다. 압니다. 엄마를 안다고 하다니.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수아를 안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못 안아준 미안함을, 그리움을 전하고 싶었죠. 이리 와. 엄마가 너 정말 보고 싶었어. 하지만 수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 손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죠. 죄송해요. 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옮으면 안 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아는 멀쩡했어요. 기침 한 번 안 했죠. 그냥 저를 안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아야, 너 많이 컸구나. 엄마 기억엔 10살인데. 네.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동안 잘 지냈어? 힘든 일은 없었고? 잘 지냈습니다. 말투가 너무 딱딱했어요. 지냈어요가 아니라 지냈습니다라고 했어요. 극존칭이었죠. 내가 엄만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수아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너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글쎄요라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야, 너 왜 이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 알아요. 엄마세요. 나영이 제 친모. 친모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친모. 법적인 용어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죠. 펼쳐보니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말풍선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 깨어나세요. 수아가 기다려요. 10살 수아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렸어? 네. 10살 때요. 매주 병원 올 때마다 하나씩 그렸어요. 200장 넘게 그렸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200장. 수아가 저를 위해 200장이나 그렸다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정말 이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드려요. 수아의 말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소중한 걸. 이제 깨어나셨으니까요. 더 이상 깨어나시라고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왠지 슬펐습니다. 수아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죠.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20년 동안.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차갑게 해? 엄만데. 수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엄마 없이 사는 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아는 저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10살부터 30살까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없었던 거죠. 수아야, 이제 엄마가 옆에 있을게. 늦었지만 필요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원망이 담겨 있었죠. 전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아야. 그나저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수아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지 아줌마가 병원비를 얼마나 내셨는지 5억이에요. 20년 동안 전 한 푼도 못 냈어요. 간호조무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거든요. 5억. 민지가 나를 위해 5억을 냈다는 건가? 세상에, 그럼 수아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수아야, 그건. 전 이만 가볼게요. 수아가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수아야, 다시 와줘. 엄마가 할 말이 많아. 수아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다음에요. 바빠서.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수아가 10살 때 그린 그림이 쥐어져 있었죠. 엄마 깨어나세요라고 쓰인 그림. 저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미 엄마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손목의 시계를 봤습니다. 여전히 3시 42분에 멈춰 있었죠. 저는 그 시간에 갇혀 있지만 수아는 이미 훨씬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복도에서 수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죠. 정말이지 제가 깨어난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긴 악몽의 일부일까요? 그날 밤 민지가 왔습니다. 제가 수아 그림을 보며 울고 있는 걸 봤죠. 영희야, 수아가 왔었구나. 민지야, 5억이 뭐야? 내가 병원비를 5억이나 냈다고? 도대체 왜?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희야, 그건 차차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준호 씨 얘기. 준호 씨 얘기가 뭔데?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재혼했어. 재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10년 전.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0년 됐을 때 10년을 기다렸다는 거네요. 그것도 긴 시간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10년이나 기다렸으면. 미안해, 영희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불편했어요. 민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죠. 왜 그렇게 미안해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지가 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남편은 재혼했고 딸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친구가 5억을 대신 냈어. 나는 도대체 뭐지? 20년 동안 잠만 잔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영애 씨, 퇴원 준비하셔야 해요. 재활 치료는 외래로 받으실 수 있어요. 퇴원이요? 제가 어디로 가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연락 가능한 가족분이 계세요? 가족. 나한테 가족이 있나요? 남편은 재혼했고 딸은 나를 거부하는데 민지라고 이민지 씨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정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년간 총 병원비가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나준호 씨 명의로 1억 3천이 입금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민지 씨 명의로 입금됐네요. 5억. 민지가 정말 5억을 다 냈다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왜? 고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제 통장은 어떻게 됐나요? 환자분 통장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정리해 놓은 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갑, 시계, 그리고 통장. 통장을 꺼내 사회복지사에게 건넸죠. 잔액 조회를 했습니다. 67만 원. 20년 전 제가 모아놓은 돈의 전부였어요. 월급 받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퇴원하면 어디서 살죠? 67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영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빈털털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죠. 사회복지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내가 잠든 사이 남들이 날 돌봐줬어. 남편도 10년은 돌봤고 민지는 20년을 돌봤고
그런데다 수아는 병원비를 한 푼도 못 냈다고 하니 수아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민지가 5억을 내는 동안 자기는 한 푼도 못 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건가요? 오후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영희 씨, 화장실 가실 거면 부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직 위험해요. 넘어지실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화장실로 갔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팔에도 힘이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찾으러 왔습니다. 영희 씨, 계세요?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봤죠. 어머, 영희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눕혔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음엔 꼭 불러주세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저녁 무렵 민지가 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왔더군요. 영희야, 저녁 먹자. 내가 해왔어. 고마워. 민지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맛있었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너 왜 그랬어? 뭘? 병원비. 왜 그렇게 많이 냈어? 5억이나. 민지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희야, 넌 나한테 은인이야.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나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 때문에 내가 왕따에서 벗어났어. 너 때문에 내가 사람 대접받으며 살았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났을 때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매주 병원에 왔어. 너 손 마사지해주고 머리 빗겨주고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내 응. 20년 동안 20년 동안 민지는 매주 저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제가 깨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었는데 고마워 민지야. 정말 미안해 영희야. 민지가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미안해하는 걸까요? 민지가 간 후 침대 정리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수아가 놓고 간 쇼핑백이 침대 밑에 있었어요.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죠.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수첩, 펜, 그리고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학부모 동의서, 학생 이름 박하은. 박하은? 누구지? 수아의 성이 박씨인데 하은이라는 아이도 박씨였어요. 학부모 동의서라면 수아가 학부모라는 건데 수아한테 아이가 있는 걸까요? 하은이가 수아 딸이라는 건가? 그럼 내 손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녀가 있다니. 제가 잠든 사이 수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럼 사위도 있겠네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학부모란에는 박수아 한 명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죠. 왜 아버지 이름이 없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아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수아가 결혼했어?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안 했어. 그럼 하은이는? 너 어떻게 그걸? 수아가 이걸 두고 갔어. 거기 학부모 동의서가 있더라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수아는 미혼모야. 하은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미혼모.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내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민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아이를 키우는지, 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없이 혼자서.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원해야 해. 그리고 직접 가야 해. 수아한테, 민지한테도 제대로 물어봐야 하고. 침대 옆 테이블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새로 사다 준 거였어요. 제 옛날 핸드폰은 20년 전 모델이라 쓸 수가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용법을 배우느라 며칠이 걸렸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민지가 저장해 놓은 번호들이 있었어요. 민지, 병원, 그리고 준호. 준호. 제 남편이었던 사람.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그냥 둘까?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영희야, 태어나면 우리 집으로 올래? 준호 씨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이야. 방 하나 비워놓을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준호 씨랑 나랑? 민지가 준호 씨랑 같이 산다고? 그럼 민지가 내 남편이랑 재혼했다는 건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지가 내 남편과 결혼했다니. 그래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였을까요? 그래서 15년 동안 병원비를 낸 거였을까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민지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민지와 내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꽃도 음식도 없었어요.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영희야, 앉아. 민지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자 봤지? 미안해.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죠.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나 준호 씨랑 결혼했어.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미안해, 영희야. 일어나라고.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사고 나고 10년 뒤 2014년에 결혼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처음 왔을 때 무서웠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따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따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산 사람들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건지.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 혼수 상태래. 살아는 있는데 언제 깰지는 모른다고. 민지는 그날부터 매주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왔대요. 제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했죠. 처음엔 내가 곧 깰 줄 알았어. 한 달, 두 달 지나면 깰 거라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깼어.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병실에서 준호를 만났답니다. 준호가 수아를 데리고 왔었대요. 12살 수아가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고 했죠. 준호 씨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 수염도 안 깎고 눈은 푹 꺼져 있고 수아 혼자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보였어. 민지는 그때부터 준호를 돕기 시작했답니다. 수아 학교 행사에 함께 가주고 저녁밥도 해다 주고 주말마다 수아를 데리고 놀아줬대요. 3년쯤 그렇게 지냈어. 그냥 친구로. 영희 친구로서 가족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5년이 지났을 때 감정이 생겼답니다. 민지도 준호도 부정했지만 점점 깊어졌대요. 준호 씨가 어느 날 병실에서 무너졌어.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그날 민지가 준호를 안아줬답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안았는데 준호가 민지를 꼭 안았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때 알았어. 내가 준호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근데 너 때문에 1년을 더 참았어. 내가 깰지도 모르니까. 6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말했답니다. 앞으로도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 준호 씨가 고백했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수아도 나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어. 민지는 또 1년을 고민했답니다. 영희를 배신하는 건 아닌지,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준호가 너무 힘들어했고, 수아도 엄마가 필요했대요. 10년을 기다렸어, 영희야. 정말 10년. 근데 내가 안 깨길래 결국 결혼했어. 민지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봤어요. 민지의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죠. 민지야. 응. 내가 있어줘서 다행이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진심이야. 준호랑 수아 옆에 내가 있어줘서.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영희야. 10년 기다린 거면 충분해. 나도 그 정도면 이해해.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인 거야? 내 남편을, 내 자리를 뺏긴 게 다행이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가 이해해 줄 줄 몰랐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뿐이었죠. 민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앨범이었죠. 이거 줄 거 있어서 가져왔어.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어요. 병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제가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05년 1월. 이게 처음 왔을 때야. 내가 사고 난 지 3개월 됐을 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지가 제 머리를 빗겨주는 사진, 책을 읽어주는 사진, 손 마사지를 해주는 사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2006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민지는 20년 내내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어떤 사진에는 수아가 있었습니다. 어린 수아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12살, 15살, 20살. 수아가 자라는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죠. 어떤 사진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사진에서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는 10년까지는 왔어. 근데 그 후론 못 왔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내가 대신 계속 왔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날짜는 2024년 3월. 제가 깨어나기 2달 전이었죠. 너 혼자가 아니었어, 영희야. 20년 동안 내가 옆에 있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앨범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민지가 20년 동안 저를 지켜줬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너무 슬펐죠. 고마워, 민지야. 정말. 민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요. 우리가 교실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민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었죠. 영희야, 내가 머리 빗겨줄까? 고등학교 때처럼. 응. 민지가 빗을 가져왔습니다. 제 뒤에 서서 천천히 머리를 빗겨줬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영희야,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 평생 못 갚아. 무슨 은혜, 우리 친구잖아. 아니야. 넌 나한테 은인이야. 왕따 당하던 나한테 손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 그거 잊을 수 없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빗질하는 손이 멈췄어요. 근데 나 내 남편이랑 결혼했어. 나 정말 나쁜 년이지? 아니야. 내 자리 뺏었잖아. 민지야. 저는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너 없었으면 준호랑 수아 어떻게 됐겠어? 내가 지켜준 거야. 내 가족을.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진짜야. 근데 동시에 너무 서러워. 20년 동안 내가 없는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민지가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 낯선 얼굴. 다행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야? 거울 속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니라고. 하나도 다행이지 않다고. 저녁 무렵 민지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내일은 수아 얘기해줄게. 근데 마음 단단히 먹어. 수아가 겪은 일 내가 알면 가슴 아플 거야. 다음 날 오전 민지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죠. 민지는 제 옆에 앉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영희야, 각오 단단히 해. 그래. 수아 얘기. 내가 알면 가슴 아플 거야.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미혼모라는 것,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괜찮아. 말해봐. 민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고 난 후 수아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내 엄마 말이야.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20년이면 충분히 돌아가실 나이였죠.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 수아가 18살 때. 그럼 수아는 10살부터 18살까지 외할머니와 살았던 거네요. 그 후에는 누구와 살았을까요? 수아는 매일 병원에 왔어. 학교 끝나면 바로 왔지. 내 손잡고 1시간씩 앉아 있었어.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살 아이가 매일 병원에 왔다니.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엔 우리 집으로 왔어. 나랑 준호 씨 집으로. 근데 마음을 안 열더라. 나를 경계했어. 내가 내 자리를 뺏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 수아는 민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항상 이모라고 불렀대요. 20살 때 간호학원에 갔어. 대학은 안 가고. 왜 간호학원을?
민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깨어나면 직접 돌봐주고 싶다고. 그게 수아가 간호조무사가 된 이유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아가 나 때문에 나를 돌보려고 3년 동안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 그리고 병원에 취직했지. 내가 입원한 이 병원에. 여기? 응. 수아는 다른 층에서 일했어. 근데 쉬는 시간마다 내 병실에 왔어. 점심시간에도 왔고 퇴근하고도 왔어. 민지는 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대요. 어떤 환자든 차별 없이 대했고 밤새 간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한 환자를 만났어.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부남이었어. 암 환자였지. 수아가 그 사람 담당이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줬대. 밤새 옆에 있어주고 손 잡아주고 책 읽어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수아한테 고백했어. 사랑한다고. 가족하고 헤어지고 수아랑 새로 시작하겠다고. 설마. 수아는 믿었어. 진심인 줄 알았지. 그래서 사귀었어. 반년 동안.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수아가 임신했다고 말하자마자 남자가 돌변했대. 가족한테 돌아가겠다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남자는 결국 수아 덕분에 완치했고 그렇게 가족에게로 돌아갔어. 근데 수아는 더 이상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 배가 불러오니까 일할 수 없었던 거야. 우리한테 도움받는 것도 거절했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민지는 수아가 혼자 쪽방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출산 후에도 혼자 아이를 키웠대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자존심이었을 거야. 나한테 지기 싫었던 거지. 나는 너 옆에서 20년을 돌봤는데 수아는 제대로 못했잖아. 그래서 더 자기가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민지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얇은 노트였어요. 이거 수아가 쓴 일기야. 내가 몰래 빼놨어. 미안하지만. 노트를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첫 페이지였습니다. 2005년 1월 15일. 엄마, 오늘도 손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엄마 손은 제 손보다 커요. 엄마가 깨어나면 이 손으로 저 안아주실 거죠? 10살 수아가 쓴 글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6월 3일. 엄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외할머니가 엄마 옷 입어보래서 입어봤어요. 큰데 예뻐요. 엄마가 깨어나면 이 옷 돌려드릴게요. 또 넘겼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 정말 혼자예요. 무서워요. 엄마 언제 깨어나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2013년 3월 2일. 엄마, 저 간호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엄마 깨어나면 제가 직접 돌봐드릴 거예요. 제가 엄마 담당 간호사가 될 거예요. 기다려요. 2016년 8월 15일. 엄마, 저 병원에서 일해요. 엄마 병실에서 3층 위에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내려가요. 엄마 손을 잡았는데 이제 제 손이 더 커졌어요. 2017년 5월 30일.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임신했어요. 아빠 없는 아기예요. 미안해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못 돼서. 근데 낳을 거예요. 혼자 키울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4년 4월 1일. 엄마 깨어나지 마세요. 이제.
전 이미 엄마 없이 사는 게 익숙해요.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이런 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주무세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영희야, 수아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너무 상처받았어.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안 깼으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수아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맞아. 나는 사고 나기 전에도 나쁜 엄마였어. 일만 했지. 수아랑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 그거 이해해.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모두 수아 때문이었다는 거.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날 밀어내? 무서운 거야. 다시 상처받을까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였죠. 민지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천천히 다가가. 수아한테 시간 줘. 지금은 수아한테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워. 그날 저녁 저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알려준 번호로 걸었어요.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또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통화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이미 엄마 없이 사는 법 배웠어요. 하은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애 씨, 퇴원 날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하시겠어요? 퇴원하면 나는 어디로 가죠? 정말 민지네 집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엄마, 제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갈 곳 없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근데 하은이한테는 할머니라고만 소개할게요. 외할머니는 아니고요. 월요일 오전 저는 퇴원했어요. 민지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수아가 준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20년 만에 밖으로 나온 거였죠.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아졌고 차들은 제가 본 적 없는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손에 얇은 핸드폰을 들고 걸어 다녔죠. 여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정부 지원으로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수아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내 딸에게 할 수는 없었죠. 고시원 방은 3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20년 만에 가진 제 공간이었죠.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수아 그림은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아가 보낸 주소를 다시 봤어요. 구로구 어딘가였죠.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사용법을 알려줬거든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가보자, 수아한테. 손녀도 봐야 하고. 용기를 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방법도 민지한테 미리 배웠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들, 상가들,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1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구로구 낡은 빌라촌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했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수아가 이런 곳에 산다니.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302호였어요. 낡은 철문 앞에 섰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였죠.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20년 전 수아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입술, 머리띠까지 똑같았어요. 수아가 10살 때 피아노 발표회 가던 날 했던 바로 그 토끼 머리띠.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어린 수아 같았어요. 나는 내 할머니야. 할머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온다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현관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 작은 TV 하나. 할머니, 앉으세요. 엄마 곧 와요. 아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어요. 아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죠. 이름이 뭐니? 박하은이에요. 할머니 이름은요? 나영이. 나영이 할머니. 예쁜 이름이에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수아와 똑같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할머니, 여기 처음이에요? 응. 저희 집 작죠? 엄마가 미안하대요.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근데 난 괜찮아요. 작아도 엄마랑 같이 사니까. 7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철이 들어 있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사탕을 꺼냈어요. 하은이에게 건넸죠. 와, 고마워요 할머니. 하은이가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사탕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오셨네요. 응. 하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랑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 하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수아만 남았죠. 수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야. 네. 엄마가 미안해. 20년 동안 옆에 없어서.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은이 참 예쁘더라. 너 어릴 때랑 똑같아. 감사합니다. 수아야, 엄마가 도와줄게. 돈도 벌고 하은이도 돌보고. 필요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알아. 근데 이제는 뭐요? 수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엔 차가움이 가득했죠.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시려고요?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사고 나기 전에도 너한테 잘못했고. 알아요. 엄마는 일만 하셨죠. 제 발표회에도 안 오셨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거 엄마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날 회사에서 상관없어요. 뭐? 이제 상관없다고요. 20년 전 일이잖아요.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수아야,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야. 엄마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엄마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뭐라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민지 이모네 집에서 살고 혼자 돈 벌고 혼자 아이도 낳았어요. 엄마 없이 다 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은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낯선 사람. 수아야. 죄송하지만 이제 가주세요. 하은이한테 혼란만 줄까봐 두려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수아야, 제발. 나가주세요. 수아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내쫓는 거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가 잘할게. 기회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병원 갔어요. 손잡고 기다렸어요. 깨어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안 깨셨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전 10살이었어요. 10살.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근데 엄마는 안 계셨잖아요. 엄마는 사고 나기 전에도 단 한 번도 내 옆에 안 계셨어요. 늘 회사, 늘 회의, 매번 바쁘다는 핑계. 엄마는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 내 곁에 항상 없었다고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도 혼자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혼자였어요. 20살 생일도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 제일 힘들 때,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도 안 계셨어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웠어요. 수아가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엄마 없는 삶에 익숙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수아 옆을 지나쳤죠.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을 힘겹게 내려갔어요. 1층까지 내려왔을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래. 20년 전에 죽었대. 낯선 사람이래.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2분에 멈춘 시계. 그때 나는 죽었어야 했나? 차라리 그게 나았을까?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고시원 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컴컴한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 20년 동안 잠만 잔 사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하은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맨발이었죠. 7살 아이가 새벽에 혼자 버스를 타고 왔다니. 엄마는 알아? 자고 계세요. 몰래 나왔어요. 하은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방이 더 좁아 보였어요. 하은이를 침대에 앉혔죠. 발 시렵지? 양말이라도 신어야지. 제 양말을 꺼내 신겨줬습니다. 어른 양말이라 하은이 발에 헐렁했어요. 할머니, 이거요. 하은이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건넸습니다. 구겨진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3명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 머리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 엄마, 나. 우리 가족이에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전에 울었어요. 할머니 가고 나서요. 그래서 이거 그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왜 울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하은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불쌍해요. 왜? 맨날 혼자예요.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었고 나만 있어요. 엄마가 밤마다 울어요. 나 자는 줄 알고 우는데 다 들려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 언제 깨실까? 그거 맨날 말했어요. 수아가 저를 보고 싶어 했다니. 그럼 어제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할머니, 엄마한테 다시 와줘요. 엄마 혼자 외로워요.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 있는데 나만 없어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엄마는 할머니가 미운가 봐. 아니에요. 엄마는 할머니 좋아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워? 할머니가 또 없어질까 봐요. 하은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수아는 무서운 거였어요. 다시 나를 잃을까 봐. 아침 해가 떴습니다. 수아한테 연락해야 했어요. 하은이가 없는 걸 알면 놀랄 테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갔어요. 여보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아야, 나야. 하은이 여기 있어. 우리 집에. 하은이가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아가 헐레벌떡 뛰어왔더군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대충 입었어요. 하은아. 수아가 하은이를 덥석 안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요, 엄마. 왜 혼자 나온 거야? 위험하잖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수아가 나를 쳐다봤어요. 수아가 하은이를 일으켰습니다. 나가려고 했죠. 수아야, 잠깐만. 수아가 멈췄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하은이, 복도에서 잠깐만 놀고 있을래? 하은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수아만 남았어요. 앉아. 서 있을게요. 제발 앉아줘.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수아가 주춤하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수아야, 그날 얘기할게. 사고 난 그날. 필요 없어요. 아니야. 들어야 해.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어요. 그날 나 발표회 안 간 거 정말 미안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 나왔거든. 내 이름이 거기 있었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장님이 그날 회식에 나오라고 했어. 안 나오면 잘린다고.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어. 수아 학원비는 어떻게 내? 수아 좋아하는 피아노 레슨은 어떡하고. 그때 수아 아빠 버리로는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난 오직 돈에만 집착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발표 끝나고 내가 전화했을 때, 내 목소리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술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렸지.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간 불인데 무시하고 갔어. 왜냐면 그만큼 너한테 빨리 가고 싶었으니까.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트럭이 날 박았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내 이름 부르면서 정신을 잃었어.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나쁜 엄마였어. 일만 했지. 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돈. 나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야.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알아. 이제는 알아.
저는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하은이가 그렸어. 우리 가족이래. 수아가 울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제 그렇게 말하고 혼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수아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시 엄마를 잃을까봐. 그래서 먼저 밀어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수아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20살 넘게 못 안아준 딸이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20년 동안 말 못했는데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수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하은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할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수아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울었어? 응. 근데 기쁜 거야. 할머니도 울었네. 하은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수아한테도 다가왔죠. 그리고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가족 맞죠? 수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수아를 쳐다봤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이야.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수아도 웃었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먹했고 어색했고 많은 게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하은이랑 같이 공원 가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30분 일찍 도착했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엄마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가족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평범한 일요일 풍경이었어요.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였어요. 달려오더니 제게 안겼죠. 수아가 뒤따라왔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내려놓았더군요. 예뻤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어색함은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 그네 탈래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이터로 끌고 갔죠. 수아가 옆에서 따라왔어요. 그네에 하은이를 태웠습니다. 뒤에서 밀어줬어요.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죠. 더 높이요, 할머니. 옆 그네에 수아가 앉았습니다. 혼자 흔들거리며 하늘을 봤어요. 수아야, 너 어렸을 때도 그네 좋아했지? 기억하세요? 응. 근데 엄마가 태워준 적은 별로 없었지. 항상 피곤하다고.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미안해. 수아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제 옆에 섰죠?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잊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말이 맞았어요. 하은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기 아이스크림 아저씨다.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먹었어요. 하은이가 가운데 앉았죠.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천천히 먹어.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수아의 머리카락이 날렸죠. 엄마, 응? 일요일마다 이렇게 만날까요? 하은이도 좋아하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럴까? 네. 수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돌아봤습니다. 민지였어요. 옆에 남자가 있었죠. 준호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반백이 됐더군요. 주름도 깊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알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준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같이 와도 될까 싶어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앉아. 4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가 벤치 2개에 나눠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할머니, 준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은아, 잘 지냈니? 민지가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10년밖에 못 기다렸어. 괜찮아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정말? 네. 민지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민지 어깨를 감싸줬어요. 고마워, 영희야.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저기 사진 찍을까요? 다 같이. 좋지.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5명이 함께 섰습니다. 하은이가 가운데 섰고 양쪽에 어른들이 섰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색한 미소들이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죠. 준호와 민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고마워, 민지야. 민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행복해. 2 사람이 떠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밉지는 않았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야. 근데 받아들일 수는 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와 수아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죠. 수아야. 네. 엄마가 완벽한 할머니는 못 될 거야. 돈도 별로 없고 몸도 아직 불편하고. 근데 최선은 다할게. 하은이한테도 너한테도.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완벽한 거 안 바래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중간에서 저와 수아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약속했어요? 약속? 하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헤어지면서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좀 더 나은 집 알아볼게요. 우리 집 근처로. 괜찮아. 여기도 나쁘지 않아.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가 처음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먼저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택시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봤어요. 하은이도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목을 봤어요. 시계가 여전히 3시 42분에 멈춰 있었죠. 이 시계는 다시 가지 않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책상 위에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할머니, 엄마, 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많았어요. 수아는 저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었고, 저도 완전히 용서받은 게 아니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중요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 문자였어요.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하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봬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도 좋았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죠.
수아와 하은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했어요. 완벽한 엄마, 할머니는 못 되겠지만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엄마, 할머니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 가족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수아와 하은이와는 한 달에 두세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멈춘 시계가 있습니다. 3시 42분. 잊지 않기 위해 차고 있어요. 멈췄던 시간만큼 더 값지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